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스프링 부트,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스프링 부트 관련해서 스프링 부트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몇 가지를 좀 한번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스프링 부트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이제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렵죠.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다 해놓고 제가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분들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초보자겠죠. 초보자 분들의 경우 당연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처음 뭐 이러한 것을 이제 공부해 보고 또 이제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사용해 보시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바 기반에 자, 이제 특히 이제 웹 개발 경험이 이제 없는 그러니까 뭐 웹 개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PHP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쪽 기반으로 이제 해본 경험이 있고 이 자바 기반으로는 개발 경험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특히 뭐 PHP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또 좀 얘기는 다른데 그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떤 웹 개발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자바 갑자기 이제 어떤 자바 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기존의 어떤 자바 기반의 어떤 웹 개발 경험이 이제 없는 초보자에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넘기 힘든 벽 중에 하나예요. 뭐가요?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우선 뭐 기본적으로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 사실이죠. 팩트예요. 분명히 기존의 어떤 다른 그런 뭐 이런 어떤 PHP 기반이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그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그 초보자들이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 그렇죠? 또 사용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라이브러리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나마 기존의 어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이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그 좋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다라는 말이죠. 쉬워졌고 간편해졌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떤 스프링에서의 그런 어떤 복잡한 부분이 정말로 많이 스프링 부트에서는 간소화되어졌다.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낫다고는 하지만 뭐요.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네. 워낙에 이제 스프링이 이제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이제 복잡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스프링 부트가 정말 이제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다라는 사실 그런 표현을 사실 그 웬만하면은 그 이렇게 쉽게 그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만큼 편해졌는데 요만큼 그 쉬워졌는데 그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붙이면은 뭔가 이제 그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엄청나다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정말로 스프링 부트에 와서는 굉장히 어떤 설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굉장히 쉬워졌다.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그 겁먹거나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정말로 스프링 부트는 굉장히 좋아졌다. 아, 이제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어렵게 그 느껴지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실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그 프로젝트라는 게 기존에 어떤 계속 해오던 그 프로젝트 방식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예를 들면은
쭉 그 해오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오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어떤 유행하던 그런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겠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뭐예요?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굉장히 편리해지고 간소화되어졌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신의 기술들로 이렇게 어떤 이루어진 그런 어떤 프로젝트 하에서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투입돼서 진행할 때는 그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도 굉장히 쉽게, 굉장히 쉽고 굉장히 어떤 편리하게 그, 그 연동 작업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요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요거 이제 하나만이라도 네, 일로 가져와서 만약에 이제 뭐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렇죠? 계속 그 예전에 그 기술 그대로 여기서 또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요?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도 조금은 뭐요? 복잡하게 좀 이제 또 들어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지금 사실 뭐그 초보자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가 이제 그잘 모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또 조합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나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는 뭐 이 책 사서 공부해야지 하더라도 이게 책마다 어떤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그 처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다 다르게 그런 어떤 책들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이제 그 딱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한 가지만 딱 그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이 책이든 저 책이든 딱 그 한 가지 그 어떤 방법만으로 어떤 뭐 책이 뭐 이렇게 이제 집필이 돼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는 방법도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최신의 어떤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신의 기술만을 또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존에 계속 이제 해왔던 그런 기술들을 그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기존의 방식도 계속 배워서 어,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뭐 내가 이제 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템플릿 엔진 같은 것도 보시면 뷰페이지를 담당하는 자, 여기 이제 뷰페이지를 담당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뷰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이제 뷰페이지 단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자, 스프링 부트는 그 최신의 이런 어떤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뭐요? JSP를 지원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이 JSP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던 네, 그런 기술이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에서 뭐 SI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뭐예요? 이 뷰 페이지 단을 JSP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어떤 스프링 부트 관련된 어떤 책들도 이거 완전 무시하기도 그래요. 음? 네. 심지어는 스프링 부트에서는 사실 뭐 은근히 뭐예요? JSP를 좀 지양하라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공식적으로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예 빠져 있어요. 디폴트에서. 그러니까 이 스프링 부트에서 뷰페이지 단을 뭐예요? JSP로
뭔가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은 우리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뭐 자동으로 뭐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JSP 쓰고 싶으면 쓰게는 해줄게. 대신 너가 알아서 설정해 갖고 써. 뭐 이렇게 지금 완전 뭐 찬밥 덩어리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듯이. 네.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에서는 뭐예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 빅페이지를 지금 뭐예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거 THY만 쓸게요. 이런 어떤 이제 타임리프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템플릿 엔진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뭐야 밀고 있어요. 얘 써라 이거예요. 얘 써라. 어,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스태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써라. 이런 어떤 템플릿 좋은 엔진들이 있으니까 이런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서 뭐요? 뷰 페이지를 뭐 쓰고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이런 어떤 타임리프 문법을 사용해서 레이아웃도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써라. 이거 쓰지 마라 이거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얘 안 쓰기도 애매해요. 얘가 왜 애매하냐면 얘가 안 쓰, 워낙에 이제 오래 전부터 뭐예요? JSP로 계속 이제 해왔고 이런 어떤 빅페이지 단의 어떤 처리는 예전부터 JSP로 쭉 해왔고 뭐 지금도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익숙하고 야 이거 버리고 새로운 타임리프 뭐 스프링부트에서는 얘를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는데 요거 좀 뭐 배우고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배우고 익히고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 JSP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뭐 어떤 뭐 책이나 뭐 이런 것을 뭐 강의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촬영을 한다 했을 때 현 시점에서도 이 스프링부트의 어떤 뷰페이지 단 처리를 어떤 책은 타임리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을 뭐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쓸 것이고 또 어떤 저자는 타임리프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국내 현실상 JSP를 뷰페이지 단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이제 뭐 약간은 뭐 현실적인 그런 그 이유를 들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챕터를 뭐 어떤 책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할애해서 뭐 쓴다든지, 예, 뭐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얘네 둘이 뭐 요걸로만 뭐 쓴다든지 요걸로만 또 쓴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뭐 강의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템플릿 엔진으로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타임리프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혹시 된다면 이제 머스테시까지도 좀 이제 알아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머스테시처럼 좀 이제 시간이 된다면 얘도 좀 뭐 이렇게 이제 좀 다루고자 이제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스프링부트에서 뭐요? 이렇게 이제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그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JSP에 대해서 그 만약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JSP를 따로 공부하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타임리프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을 이제 해서 뭐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많은 이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들은 이제 그 타임리프로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기존부터 이제 해오던 JSP가 있다 보니까 또 JSP로 또 되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템플릿 뷰 페이지를 처리하는 이 템플릿 그 엔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이제 그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상 뭐 새로운 기술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JPA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할 때 스프링부트는 얘를 좋아합니다. 얘를 좋아해요. 이 JPA를.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는 사실상 마치 이제 그 타임리프를 이렇게 좀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이 JPA를 사용해서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이런 어떤 그 현실에 비추어서 봤을 때 특히 뭐 이런 어떤 SI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요 JPA로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M만 써놓을게요. 자 이 M이 뭐냐면 네 뭐 MySQL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이바디스라는 게 있어요. 음, 네, 마이바디스 이제 우리 이제 뭐 공부를 좀 이제 해야지 어떤 건지 이제 아실 텐데 그거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그 SQL을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이런 기존에 그 해오던 그런 그 쭉 해 이렇게 이제 사용해 오던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바디스로 이 SI 프로젝트들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JPA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SI 프로젝트들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여기서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타임리프, 어떤 JSP 관계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스프링부트가 타임리프를 적극적으로 써라. JSP 쓰지 마라. 그래서 아예 디폴트에도 빼놨다. 대신 쓰고 싶으면 알아서 그 수동으로 설정해서 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타임리프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것처럼 스프링부트가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작업하는 부분에서도 JPA를 뭐요 적극적으로 써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이제 JSP처럼 계속 이제 그 오던 이런 어떤 JSP처럼 이 마이바디스로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고 지금도 많은 SI 프로젝트가 마이바디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어떤 뭐 책 같은 거 이제 살 때 뭐 이제 비유해서 이제 뭐 어떤 책은 뭐 타임리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아예 JSP는 언급도 안 해요. 네. 어, 뭐 또 어떤 책은 또 JSP로만 이런 어떤 빅페이지 단을 그 설명하고 있고 아예 타임리프는 또 언급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저자도 뭐 이해는 되죠. 네 출판사에서 뭐 책의 어떤 두께를 막 뭐 1000페이지씩 이렇게 만들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요즘 뭐 1000페이지 넘어가면 누가 삽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 두 개를 다 다루고 싶어도 뭐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이제 비중을 둬서 얘는 이제 이만큼 다루면서 뭐 얘는 뭐 다루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루더라도 요만큼 좀 다룬다든지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음.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보신 것처럼 뭐예요? 스프링부트에서는 JPA를 써라. 아예 이렇게 그 JPA로 어떤 이렇게 이제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마이바디스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예전부터 이제 해온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은 SI 프로젝트들이 요 마이바디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이바디스를. 그 완전히 그냥 JPA 쪽으로만 이렇게 좀 공부하기에도 지금 그렇고 그리고 또 마이바디스만 또 공부하기도 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SI 프로젝트가 또 아닌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자사의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뭐 직접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 그렇죠? 이 스프링 또는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 JPA로 뭐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때는 또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마이바디스를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요? 대부분 이런 어떤 JPA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이제 SI 쪽에서는 아직은 또 마이바디스, 그러니까 이 SI부터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이 마이바디스 어떤 프로젝트가 또 계속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오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가 마이바디스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자사의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나 또 어떤 자사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회사
웹들에서는 기존 어떤 마이바디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JPA로 진행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좀 흐름, 지금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업계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비전공자분들, 또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공부를 내가 이제 몰라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한 분들이 대부분 이 강의를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지금 현재 어떤 업계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들으면은 이것 자체가 공부에 또 도움도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렵다고 자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죠. 자, 먼저 이제 이것저것 뭐 이제 설정하는 게 무척 복잡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죠.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스프링부터 이제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막 공부해서 막 뭔가 실습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전에 나름대로 뭐 서점에 가서 이제 책들 이렇게 이제 펼쳐 볼 거 아니에요. 네, 펼쳐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런 연동 처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네. 또 뭐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내가 좀 알아본다든지 또 강의를 뭐 본다든지 또는 뭐 서점에 가서 그런 책을 보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 딱 그 책 펼쳐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든다고 합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무척 복잡하다. 예, 엄청나게 복잡하다.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음, 특히나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자바 기반의 이런 웹 개발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복잡함을 넘어서서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책을 덮어버리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웹 개발 경험이 특히 자바 기반으로 이제 없는 분들은 아예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모른다고 봐야죠. 그나마 웹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웹 개발 경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어떤 JSP 서블릿, 자, 이런 어떤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 뭐 요거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척이라는 말 정도는 좀 빼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요렇게 좀 표현하겠죠. 네, 왜냐 그분들도 결국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무척 이런 부분은 정말 이런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척 이 정도는 좀 빼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PHP나 뭐 ASP로 이렇게 이제 해보신 분들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뭐 DB 설치하고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뭐 연결 정보 이렇게 잘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스프링부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초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뭐 이거라고 봅니다. 음, 제반 어떤 이제 기술 용어들이 우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전 첫 번째라고 봐요. 음, 이렇게 뭐 무척 복잡하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보자분들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음,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사용되어지는 제반 기술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 다음 PT에서 좀 적어놨는데 그거 잠깐 보고 올까요? 네, 뭐 잠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음 PT에서 이제 하려고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뭐 직접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다 알고 이걸 다 알고 있다면은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내가 우선 친숙한지 익숙한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제 뭐 동생이 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아, 그 나에게 이제 물어본 사람이 그런 거였구나. 이해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사람한테 자, 이런 어떤 개념,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념을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본인이 요거 이제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